환영합니다. 알까부까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 overwhelm입니다. overwhelm. 자, 어원적인 개념 보실까요? 자, over는 그대로 over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 whelm이라고 하는 이 어근 WHLM 어원적으로 press, 누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인데, 이 어근은 이 overwhelm 외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는 없어요. 그래서 어원적인 개념이 여기서는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whelm이 press의 개념을 지닌다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overwhelm의 뜻은 뭐예요? 위에서 찍어 누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찍어 누르다는 얘기가 뭐예요? 압도해버린다. 결국 이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overwhelm에서 여러분들은 어원적인 개념보다 이 over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over 하면은 over 아는데, 그렇죠, 위쪽에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ver의 개념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와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영어 실력을 넓히고 늘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over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자, over가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라고 하는 의미로서 보통 정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치사다. 누구나 알고 있죠. 가장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위에라고 하는 의미,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over the roof, 지붕 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의미잖아. 그죠? over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마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의미는. be over. 그렇죠? finish의 개념이죠. 끝마치다. end의 개념. 끝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요런 정도를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그 외에 over의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걸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전치사로서 어디 위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자, 예문 보시죠. A sudden danger came over him. sudden danger, 갑작스런 위험이 그에게로 닥쳤다. 그에게 닥쳤다. 이런 의미죠. 자, 이 위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위에는 위인데 덮치듯이 우애란 의미로서, 한꺼번에 뭐가 확 덮쳐온다는 의미로서 우애라고 할 때도 over를 씁니다. 자, 우애라고 하는 전치사가 over도 있고 on도 있고 above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라고 하는 up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중에서 덮치듯이 우애라는 의미로 쓸 때는 over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더 닥쳤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실까요? She wears a coat over her sweater. 그 여자는 over her sweater, 그녀의 스웨터 위에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over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붙어서 위쪽인데 on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옷, 결국 이 코트가 스웨터를 덮치듯이 위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덮치듯이 위쪽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때도 over를 쓴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다른 의미입니다. 위로라는 의미인데, 자, 이것은 수평으로 위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위로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개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개념. 내지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먼 쪽으로 해서 수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 거의 뭐 수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움직임의 개념으로서 위로 이럴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수직으로. 그렇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위쪽이란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런 의미로서 위쪽으로는 사용되질 않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장애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장애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뭐 울타리를 넘는다든지요. 국경 같은 걸 넘어간다. 장애물이 국경이라고 볼 수 있고, 시냇물이라든지 뭐 제방 같은 것을 그 위쪽으로, 이런 개념으로 보통 over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는요. 사람의 먼 위쪽으로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행기라든지 새 같은 것들이 날아간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over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over의 개념을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예문 보실까요? A plane is flying over the mountain. 비행기 한 대가 산 위로 날고 있다. 자,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산이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산 위로라고 한. 그런데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가요? 수평으로 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수평으로 위쪽으로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고요. 자, 다른 예문 보시죠. The boy jumped over the stream. 그 소녀는 시냇물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장애물이 이것이 시냇물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e river is flowing over the bank. 강이 뚝 제방 위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방이라고 한다면 물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됨을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over의 개념이 위쪽이라는 의미지만 지금 얘기한 듯이 덮치듯이 위쪽이라는 개념, 그리고 수평으로 위로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아울러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갑시다. be over. 왜 이것이 그럼 be over가 끝났다는 개념일까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여기가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기준선이 어떤 시간의 기준선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be over는 뭐예요? 이 기준이 되는 선을 넘어섰다. 이미 이것이 끝났다의 개념으로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e over는 바로 이런 개념에서 finish의 개념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over의 의미, 이거 외에 지금 덮치듯이 위쪽이란 over의 개념과 수평으로 해서 위쪽이란 over의 개념 꼭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overwhelm의 동의어 한번 알아보죠. 자, overwhelm의 동의어. 자, 이번에는 밑줄을 안 그어놓고 제가 직접 몇 개의 단어를 한번 여기 소개를 직접 해드렸습니다. 바로 자, overwhelm이 압도한다, 결국 이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긴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단어, win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overcome이라고 하는. 자, 여기 over, 좀 전에 설명했던 걸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디를 건너서 오다, 넘어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overcome. 극복하다. 그렇죠?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넘어온다. 그 그림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바로, 그죠? 이게 장애물을 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병을 압도한 거죠, 내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beat. 이건 두들기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두들겨 패서 결국 이기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beat가 되는 것이고요. defeat. 자, 이것도 여러분들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요, 패배시키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사전 찾으면 나올 거예요. 패배시키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onquer. 그렇죠. conquer. 정복하다란 말이죠. 이기다, 정복하다 같은 말이죠. conquer의 난이도 높은 단어가 바로 맨 뒤에 나오고 있죠. vanquish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vanquish라고 하는 이 단어, 난이도는 높이면 아울러 기억해 두시고요. overpower. 자, 이것도 보세요.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은 그 기준선을 넘어서는 힘이 그 기준을 넘어서 버리다. 이해가 되시죠? 힘으로 압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overpower의 개념이 됩니다. 자, over의 기본 개념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죠.
단어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over를 단순하게 위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overwhelm의 동의어, 압도하거나 이긴다라는 개념의 단어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파생어하고 중요어고 한두 가지 봅시다. overwhelm의 파생어 내지는 중요어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소개되어 있는 것 overwhelm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overwhelming을 ing 죄송합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현자분사죠. 현자분사형 형용사 처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압도적인 혹은 뭐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그죠? 기억해 두실 만한 그런 어휘입니다. 자, 그럼 압도적이고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단어를 먼저 소개해드릴 수가 있네요. sweeping. 자, sweep하면 쓸다란 얘기죠. sweeping은 뭐예요? 싹 쓸어내는, 싹쓸이 하는 이런 얘기죠. 압도한다는 얘기죠. 재밌는 그런 표현이죠. 자, 하나 더 소개시키면 이런 겁니다. overpower, 좀 전에 동의어 소개가 됐었죠. overpower를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형 형용사 처리시켜준 것입니다. overpowering, 그렇죠. 힘에 있어서 over, 그렇죠. 넘어서는 압도적인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이 말에 완벽히 매치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죠. 자, 먼저 보세요. 자, 이 단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죠. resist, 저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것 또한 나중에 타이틀로 다시 얘기가 됩니다. 어원제의 개념부터. 자, 이거의 형용사가 resistible, 그렇죠.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앞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부정형 접두사 ir, 그렇죠. irresistible 이러면 저항할 수 없는, 완벽히 요 말에 매치되는 그런 어휘가 되어버리죠. irresistible. 자, 그런데 강력하다, 압도적이다라는 말로써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 powerful,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powerful을 만약에 이 overwhelming과 같은 개념으로 쓰시려면 앞에 요걸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도 강력한,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압도적인, 이 to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게 결국 말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조금씩 다르면 그건 다른 단어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너무도 강력해, 압도적이야, 의미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그런 느낌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리면, 자, love라고 하는 말과 like라고 하는 말이 같다라고, 물론 느낌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love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like는 좋아한다인데, love를 like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동의어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like를요, 이 정도를 집어넣으면 love의 개념 안 될까요? 그렇죠. like too much예요. 너무도 많이 좋아한다. 이게 사랑한다잖아요. 그렇죠. 느낌적으로 요 말을 넣어주는 것과 그냥 like만 쓰는 것과는 뭔가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달라지죠.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자, 동사 부분으로 뭐뭐에 압도당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뭐뭐에 압도당하다. 그럼 overwhelm을 수동형 처리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수동형 처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e overwhelmed by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런데 by 대신에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편하게 by를 쓰시면 되겠죠. be overwhelmed by. 그렇죠? 자, 동의어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자, 요 정도의 표현 아울러서 정리해 두십시오. be overcome with.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동사에 활용해서.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 그냥 사이에다 써드릴게요. come
came, come. 동사의 활용을 보게 되면요. 현재형과 과거 분사의 형태가 동일하죠. come이. 마찬가지로 over가 앞에 들어가 있어도요. overcome, overcame, overcome 이렇게 동사 활용이 됩니다.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overwhelm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마칩니다.